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번호 24번 즉색 즉공이 있는데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스님이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이제 영상을 올리면 어느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영상을 이제 되돌려서 보는 게 있는데 이틀 전에 스님이 33강을 그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그 스님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한 가지 부분을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데 빼먹고 다른 방향으로 넘어간 대목이 있어서 스님 오늘 이제 그 대목을 한번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이제 전전 시간에 우리가 도노를 공부할 때 나 견성했어, 나 성불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희대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를 하면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언어도단 심행처멸이 돼요. 생각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다. 이 마음은 여기서 이제 통팔식이라 그랬죠. 생멸상대의 12분별별에 84,000가지 전도망상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성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쌍차쌍조하여서 나의 불성인 지혜 작용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33강의 어느 대목에서 스님이 뭐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불성을 만났는데 금생의 불생을 만났는데 불성을 만났는데까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 말은 내가 일단 나의 통팔식을 끊고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는 통팔식의 어떤 분별심이 작용이 끄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을 빼먹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간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스님이 이제 오늘 수업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오늘 수업을 즉색즉공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스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 내가 부처를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금생에 되고 금생에 되겠나 내가 뭐 10번은 1000번은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 뒤에 되고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보면 그 유마거사가 이제 설명해 놓은 법구가 있는데 오늘 스님 칠판에 필기를 해놨어요. 칠판을 한번 볼까요? 도노는 결국 우리가 나의 불국토를 내가 만나는 건데 이제 그 불국토는 이제 나의 본래 성품이죠. 품을 만나서 나의 부처를 만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럼 중생이 과연 부처님의 알매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의 깊이에 따라
불국토의 가고 못가고가 정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제 돈을 공부를 하면서 나는 금생에 될 수 있어. 될 거야. 내가 용맹정진해서 내가 금생에 1년에 안 되면 3년에 3년에 안 되면 또 3년에 이렇게 나는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기꺼이 그 용맹한 그 자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사람들이 이제 과연 성자의 동등한 근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그렇게 하는 문제의식에 여기 그 문제의식의 깊이에 따라 불국토의 가고 못가고가 정해진다. 그래서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생의 이익에 무관하여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그 이익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보살의 이제 불국토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스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필기로서 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노 공부하여서 내가 또 하도 참선을 해서 본래 나의 참나를 만나겠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내가 그 의지를 세워서 용맹하게 그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3일에도 되고 일주일에도 되고 1년에도 되고 안 되면 3년에는 다 된다. 그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아유 내가 뭐 될 수 있겠나. 그거는 뭐 큰 스님들이나 성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갈 수 없어. 이렇게 의심하고 미혹해서 그 용맹한 그 기량을 가지지 않으면 뭐 100번은 태어나야 되지 이렇게 맘먹으면 100번 태어나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제 불법은 지금 곧 이 순간에 되라는 거지 내일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일체의 사람들이 과연 성자의 동등한 근기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게 의심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문제의식의 깊이에 따라 불국토의 가고 못가고가 정해진다. 그럼 여기 불국토는 나의 본래 성품인 거죠.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고 못 만나고 지금 곧 이 순간에 항상 지금 곧 이 순간 내가 불성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은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코 중생의 이익에 무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이제 불국토를 봤어.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다음부터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일어나서 보살도를 행한다 했죠. 그러면 그 보살의 귀의처는 이제 그 중생인 거죠. 보살의 불국토가 부처가 아니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무주상보시를 실현적으로 하는 것이 중생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거죠. 미혹한 중생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도 함께 눈을 떠서 함께 그 알라국에
인도한다. 이제 이런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필기를 해서 내가 공부에 항상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느 때는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내가 자신이 없어질 때 항상 이거를 이제 마음에 지니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지금 아직 불성을 못 받지만 내가 때에 따라서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기어코 난 하고야 만다, 만나고야 만다, 이렇게 내가 의지를 용맹하게 그 자질을 가지고 기량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짧아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에 관해서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 자는 그렇게 하고, 내가 천번을 태어나도 그 마음을 먹지 못하면, 내가 당연히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면, 금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업으로 인해서 금생이 안 되면 인과의 법칙이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고 아수라 세계, 축생 세계 가가지고 천만 억겁에 이제 와가지고 언제 또 이 공부를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금생에 지은 곳 이 순간에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다음 생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업장 소멸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금생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용맹하게 정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생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필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즉색직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색직공 120페이지에 세계 즉하고 공외 즉하며 범의 즉하고 성의 즉함이 도노입니까?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즉색 즉공이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는 색과 공이 원흉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즉범 즉성이라는 것은 범부가 즉 성인이고 성인이 즉 범부라는 것으로서 이는 범부와 성인이 무해자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며 범즉 시성, 성즉 시범이니 도노할 것 같으면 쌍차가 곧 쌍조가 되어 원흉무해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색의 즉하고, 이제 색은 제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명칭의 세계를 가진 삼라만상의 제법을 명색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색은 물질계예요. 모든 물질계가 이제 즉했다. 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삼라만상의 물질을 보는 즉시에 공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불성을 허공에다 비유하는데, 삼라만상이 허공이 비어 있어서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를 다 이제 꾸밈없이 드러내죠. 우리가 물질을 보는 찰나에 물질 있는 그대로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허공인 거죠.
허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찰나찰나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통팔식의 작용, 생멸상대 전도 84,000가지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찰나찰나도 이제 불성은 그 찰나 매 순간을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허공의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듯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가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맛보는 찰나에, 향기 맡는 찰나에, 촉감이 느껴지는 찰나찰나마다 그 들어오는 그 분별의식 작용이 그때그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의 자성이 있는데 그 워낙 분별 전도망상이 산만하다 보니까 나의 불성이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팔식을 단번에 끊고 나의 불성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알아차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색즉 즉시 색을 즉시 물질계를 보는 눈으로 보는 즉시에 나의 자성이 다 알아보는 거죠. 즉시 색 즉시 공. 그럼 이제 색과 공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문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닌 거였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생멸상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가 생멸상대인가? 어디가 불철을 말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문자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실전에서는 모든 물질계를 바라보는 즉시에 공도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불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알아보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한 자체를 알아보죠. 그 알아보는 성품이 나의 불성이에요. 그래서 범에 즉하고, 범은 미혹한 사람, 범부라고 그러죠. 또 성이라는 건 성인, 이제 성은 성인. 그러니까 범 즉시 범부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미혹한 거를 이제 범부라고 하는데, 미혹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즉시 알아보고 거부감이 생기죠. 그거는 진실한 나의 자성이 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의 자성이 나의 실상의 자성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꾸며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나의 자성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범부의 즉시 성인이 함께 있고, 성인의 즉시 범부를 알아보고 또 미혹을 다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용무해하다. 그래서 늘 함께 있다. 우리가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물질을 우리가 보는 찰나에, 물질기를 접하는 찰나에 이거 물이다, 산이다, 바위다, 이렇게 모든 거를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을 보고 향기를 맡고 촉감으로 느끼고 오감이 모든 것을 분별하죠. 그 분별하는데 음식을 뭘 먹었는데 짜다, 달다, 이것도 자성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짜다고 인지하고 달다고 인지하는 거를 불성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색 즉 시공, 색 즉시, 색인 즉시에 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색 즉 시공이라는 얘기는. 공 즉 시색이라는 것도 공 즉시에 물질계,
알아보는 거죠. 그 알아보는 것은 공이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늘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즉 시성, 성즉 시범이니 도노할 것 같으면 쌍차가 곧 쌍조가 되어서 원용무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즉하고 공의 즉하며 범의 즉하고 성의 즉함이 도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즉시 모든 삼라만상의 오감으로 다 알아보는 내 안에서 그 분별의 작용도 공이 있어서 나의 성품에 공한 성품에서 내가 뭘 싫어하고 있거나 좋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세계의 즉하고 공의 즉함이며 어떤 것이 범부의 즉하고 성인의 즉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에 물들음이 있음이 곧 색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70, 80 그것을 통틀어 팔식이라는데 통팔식이 곧 색이다. 마음은 불성이고 공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불성의 마음은 한마음이라고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물들음이 있음이 곧 색이요. 마음에 물이 든다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라 하나 불성의 마음이 아니고 통팔식의 생멸상대를 말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공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음이 한마음이 불성이 아니고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통팔식이 있는 것을 통팔식을 색이라 하고 통팔식에 물듦이 없는 것이 공이다. 그 뜻이죠. 다시 문구를 작성하면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색이요. 마음이 물들었다면 분별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색이라 한다. 그래서 분별 작용, 통팔식 그걸 색이라 하고 또 마음에 물듦이 없음은 마음에 물듦이 없다는 것은 불성을 말하죠.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불성인데 그걸 또 공이란다. 그래서 여기 문구에서 마음에 물듦이 있음이 곧 색이요. 여기서 마음 통팔식이고 또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공이며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물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통팔식인 거죠. 통팔식이 없다는 것이 공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마음에 물듦이 있음이 곧 범부요. 여기서 마음도 통팔식이죠. 마음이 물들었으면 생멸상대 중생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성인이라. 마음은 물들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은 곧 성인이다. 또한 진공묘임으로 곧 이제 색이요. 진공묘유는 그냥 색이라고 안 하죠. 여기서 묘색, 색자 앞에 묘자를 붙여볼까요? 부처는 묘색신열에 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지의 작용으로 광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다는 것은 곧 묘색이요. 묘색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인이 묘색은 얻을 수 없죠. 근데 그냥 색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얻을 수 있는 거죠. 물질계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색 앞에 묘자가 빠졌어요. 곧 묘색이요.
묘색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묘색은 얻을 수 없죠. 근데 색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묘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묘색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곧 공이니. 지금 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하니요.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이라 말한 것은 이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계는 분자 원자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다 공이라 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나무라고 사람이라고 삼라만상의 물질계가 있지만 분자 원자로 분리를 했을 때는 다 잠시 인연이 모여서 그 시절의 인연이 모여서 그렇게 보인 거지 분리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자체로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모든 모양새는 갖고 있으되 본질은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 성품이 스스로 색이요. 색이 능히 색인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공의 성품이 스스로 색이다 하는 것은 명색이라 하나 그게 또 비어있고 또 무엇을 갖다가 해도 모든 것이 우주 삼라만상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색이다. 원래 비어있다. 원래 스스로. 원래는. 근데 뭐가 인연에 화합하여서 우리가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동식물이 다 있지만 그것이 색이 능히 색인 것은 아니니라.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능히 색 자체가 능히 색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색이 능히 색인 것은 아니니라. 이것은 모든 삼라만상은 고정된 게 없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2566년 전에 이미 부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꿰뚫어서 다 아시고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은 잠시 인연 화합으로 그 시절의 때에 따라서 일어났다 소멸했다 없어졌다 수없이 반복하죠. 식물도 수령이 다 되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싹이 나고 사람도 생로병사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인간의 인류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동물세계도 마찬가지, 식물세계도 마찬가지, 건설도 마찬가지. 또 오래되면 부수고 또 다시 짓고.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림자와 같다. 꼭두각시와 같다. 고정된 게 없다. 근데 우리는 미혹하니까 고정관념을 갖죠. 그게 자기가 아질인데 자기 스스로 미혹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거를 다 깨뜨리는 게 파괴한다 그랬죠. 모든 정해진 경계를 파괴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공의 원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마음에 물듦이 있다 하니 이곳은 생멸의 물들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생멸의 물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 단에서 말한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란 변견에 떨어진 성품이 아니며 유무의 있는 성품이 아니고 양변이 완전히 통한 중도의 성품이라고 하였듯이 이 단에서는 도노를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생멸의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중도의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색, 즉공이라는 것은 생멸적인 병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도자적인 거, 있다 없다, 색이다, 공이다 이런 거를 초월한 데서 모두가 비어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을 하나로 통합된 하나로 이렇게 다 전체적인 하나로 보는 거지. 이제 둘이다 셋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에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어서 원흉무해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동식물계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먹이사슬이 어느 한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나머지 생태계도 서서히 숫자로 감소하면서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류에게 굉장히 크나큰 파격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능적이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없으면 또 거기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생물계가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인간에게 해롭다고 그 생태계를 멸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인류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쯤에 와서는 세계 이제 공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알아요. 알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죠. 알더라도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생태계를 다시 또 복원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하는 동물 이런 거를 하는데 이미 많이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생태계를 그렇게 복원하지를 못해요. 끝없이 또 개발을 해서 인간들이 개발을 해서 자기 후대가 멸망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생태계를 파괴를 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복원하겠다고 하죠. 그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하나 이미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기의 성품을 만나서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생활 방식을 가야 돼요.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먹거리에 위험이 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기초 먹어야 살고 하는데 그거에 위협을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얼른 도노 공부를 하여서 나의 참 부처를 만나면 그걸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더욱 이 도노 공부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나 없이 빨리 밥 먹고 놀러 가고 막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도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